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철학사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실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옷을 같은 걸 입어서 같은 날 촬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정식으로 하면은 오늘 개강하는 날입니다. 네, 첫 시간이 우리 수업이 월요일에 있어서 월요일에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나름대로 헤드셋을 만들어서 거기에 핀 마이크를 꼽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지금 강의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좀 덜 울릴 것 같아서 핀 마이크를 여기 목 아래 그냥 꽂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칠판에 직접 써가면서 하려고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참 그 한 학생이 메일을 보내와서 교재를 뭐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러는데 제대로 지금 강의 계획서를 안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피의 세계라는 책, 소피의 세계라는 책, 이게 지금 나는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한 권 합본해가지고 파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사면 그래 사야 되지 싶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려면 1, 2, 3권짜리도 있을 거고 합본해서 한 권짜리도 있을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는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책은 좀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들 동네 주변 도서관 시에서 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이런 데서도 다 빌릴 수 있거든요. 굳이 뭐 사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빌려봐도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소피의 세계, 출판사는 현암사입니다. 현암사. 그리고 이제 저자는 요슈타인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또 지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했죠. 서양 철학사 입문이라고 적고 서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역사니까 놔두고 철학 이걸 가지고 했을 때 한자로 쓰면은 철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학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뭐 심리학 같으면은 앞에 심리라는 그 학문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기된다. 영어 영문학 같으면은 그죠? 영어 영문 등등 성악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은 앞에 철, 한자로 이제 철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음이 철이라면은 뜻은 밝음이라고 밝을 철이라고 했습니다. 밝을 철. 그러니까 밝음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이 철학에서 학문의 대상은 밝음이다. 도대체 이 밝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밝습니까? 요 강의실이 밝으냐고요? 잠시, 그렇다면 지금 앞에 전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밝은데 잠시 핀 마이크를 빼고, 왜냐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전등불을 끄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게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같이 대면 강의를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화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껐을 때, 그죠? 금방 껐을 때에는 처음에 전등불이 켜져 있을 때 밝은 상태하고 지금 금방 껐을 때 하고 차이가 확 났을 겁니다. 지금 좀 화면 조정이 돼 가지고 약간 밝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가서 불을 켜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보면은, 지금 강의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할 때 만일 내가 제일 먼저 강의실에 들어온다면, 원래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불을 켰다.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아예 불이 안 켜져 있고 강의실이 어둡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ON을 할 겁니다. 스위치 ON. 불을 켤 겁니다. 그죠? 왜? 어둡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근데 내가 맨 먼저 들어와서 강의실 불을 켰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화나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밝을 때에는 밝음을 의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혹은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일상적인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밝아야지만이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지금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음악을 듣고 등등 하는, 아예 그런 처음부터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모르지만은 그건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든지 그냥. 근데 눈으로 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깜깜한 밤이면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뭔가 하는 것만 우리 생각을 하죠. 자, 책을 본다 하더라도 밝아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깜깜하면은 책을 못 봅니다. 그럼 책을 본다는 건 뭡니까? 지금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밝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 눈으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밝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 일상 속에서. 전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바깥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9월 1일 오전 9시 한 45분쯤 됐습니다. 근데 역시 완전히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100% 깜깜한 밤이라고 한다면은 늘 다니면서 알던 길이라도 우리는 다니기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뻔히 아는 길인데도 여러분들 그걸 지금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이상이라면 대부분 2학년 이상인데 이제 탁구 학생들을 제외하고 철학 윤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2학년 이상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맹인 체험 뭡니까? 글로벌 시티즌십 강의 들으면서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정말로 눈을 감고 한 30m, 50m 혼자서 아무런 안내 없이 혼자 그냥 감으로만 걸어가 보라고 하면은 제대로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환한 낮인데도 바깥에 나가서 결국 마찬가지, 바깥에 태양빛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빛이 없으면은. 근데 우리는 낮에 편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밝혀주는 그 빛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밝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모든 학문, 우리가 그죠? 철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을 생각을 하면은 밝은 빛 속에서 자기 전공하는 바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바에 학문적으로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철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은.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밝음이라는 게 뭐냐? 그걸 내가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은 지금 내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이 심리든 영문학이든 성학이든 뭐 사회체육이든 뭐든 어떤 학문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밝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다루는 학문이 철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서양 언어로 지난 시간에 썼을 때, 그죠? 영어로 하면은 philosophy. 네, 발음 좀 시원찮아도 여러분들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독일어로 쓰면은 독일어는 모든 명사는 맨 앞에 철자 스펠링을 대문자로 쓰거든요. 필로소피. 자, 서양 동양 이제 조금씩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게 같이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느냐, 이거는 필로소피아, 여기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S는 중복이 됩니다. 필로스의 뜻이 뭡니까? 필로스의 뜻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뜻이 지혜입니다. 어원이 이렇게 됩니다. 필로소피아, 히라버에서 나와가지고 라틴어를 거쳐서 서양의 각 언어들로 분화되는데 거의 스펠링이 다 철학은 비슷합니다. 서양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00%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원대로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게 이제 서양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철학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필로소피아 하는 게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2000년은 더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 동양에서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1859년에 일본에서 일본은 모릅니다. 서주라는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전에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자를 써서 지혜 지자, 애지학,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애지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동양에서, 중국에서 애지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언어 필로소피아라는 것을 동양에서 몰랐다가 아니라 이 단어를 알았는데 이것을 뜻 그대로 직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에, 명치 유신 당시에 서주라는 사람이 애지학이라고 하지 않고 철학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낱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이제 그 이후로 차츰차츰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철학이라는 낱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혜, 그죠?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라는 뜻과 여기서 밝음이라는 것하고 이제 의미를 같이 두고 본 거죠. 밝음이란 지혜다. 잠시 좀 지우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촬영을 이렇게 하려니까 좀 제약이 있어서. 자, 여기서 다시 철학에서 철은 그죠? 밝음이다. 이 밝음은 서양 언어로 하면은 지혜. 이제 이거 필로스 플러스 소피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 지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은 지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양과 서양에서 우리는 철학이라는 걸 이제 동양적인 사고로 바꾸면서 일본어, 우리는 한글이 완전히 중국 한문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새로 만들어낸 언어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중국어의, 즉 한자의 바탕을 두고서 만들고, 그리고 한자를 일본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동양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밝음이라는 게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서양 언어 소피아를 보면은 지혜다. 이 지혜,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책 소피의 세계 조금 넘겨서 처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할 텐데, 한번 17페이지, 요 지금 소피의 세계 1권인데 17페이지 몇째 줄인가 하면은 6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뭇가지와 잎들 사이로 난 작은 두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나뭇가지와 잎들 사이로 난 작은 두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눈이 두 개니까 이제 그렇게 써놨는 거죠. 둘 다 5크로네짜리 동전보다 크지 않지만, 이건 뭐 5크로네짜리 동전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크지 않지만 그 구멍으로 소피는 앞들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자, 500원짜리 동전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이 두 개를 모아서, 물론 당연히 동그란 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500원짜리 만하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런 구멍 안 되면 여러분들이 종이에 지금 500원짜리 대놓고, 그죠? 종이에 500원짜리를 대놓고 이렇게 딱 연필로 꺼가지고 구멍을 한번 뚫어 봐도 됩니다. 구멍 하나를 뚫든지 두 개를 뚫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게, 그죠? 지름이 몇 cm냐? 자, 5원짜리 동전이니까 3cm라고 합시다. 지름, 뭐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걸 가지고, 또는 그거 하기 싫으면 지금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5원짜리 동전 구멍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서 최대한 멀리 떼보세요. 이 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보이도록.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촬영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요만합니다. 이걸 갖고 가볼게. 여기 지금 3cm라고 합시다. 지금 요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요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뭔지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구멍 안에서만 보이는 거를 보세요. 그리고 난 지금 점점 카메라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여러분들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점점 갖고 가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크기가 넓어지는지, 얼마나 넓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물론 주변에, 그죠? 지금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변에 이 손가락이 보일 겁니다만은, 보였을 겁니다만은, 가까이 가져가도. 근데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 넓어진다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멍의 지름이 몇 cm인지 아는 게,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보여준 것처럼 3cm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 지식이 나에게서 멀리 있을수록 이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작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나의 것이 되면 될수록, 즉 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훨씬 더 많고 큽니다. 넓고. 즉 지식을 온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게, 우리는 타학문, 철학을 제외한 타학문을 보면은 이걸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이 지식을 온전하게 내 걸로
나의 삶에, 인간의 삶에, 또 그걸 넘어서서 여타 다른 생물들, 그걸 더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생물까지도 포함해서 점점 더 범위는 넓어지겠죠. 그 모든 만물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지식을 그렇게 쌓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지혜이고 밝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이 대상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근원적인 밝음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책 제목으로 돌아와서 방금 요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둘 다 5크로네짜리 동전보다 크지 않지만 그 구멍으로 소피는 앞들 전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었다. 여기서 소피가 나옵니다. 바로 소피의 세계. 이 책의, 이 소설의, 철학 소설의, 철학 인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소피입니다. 왜 소피를 지었을까? 이 소피가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소피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저자도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읽었을 때 철학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설 형식으로 풀어서 써놨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고 노트에 자기가 보고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 느낌을 포함해서 노트에 한 권 하나씩 하면서 소피의 세계 이 책 전체를 정리해보면은 꼭 철학 전공자, 철학 윤리 전공자가 아닐지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라고 했는 겁니다. 중간고사 대면 시험을 못 치면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는 손으로 직접 써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고 중간고사 대신 평가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꼭 그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분명히. 자, 이제 이 책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첫 장, 첫 챕터 제목이 에덴 동산 해놨습니다. 에덴 동산. 그 밑에 부제로 그 무엇이 언제인가 무에서 생겨났으리라. 언제인가 무에서 생겨났으리라고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자, 참 진짜 철학책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전체 한 권을 다 요거 1, 2, 3으로 되어 있는 이 한 권이 아니고 소피의 세계라는 책 전체 한 권을 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노트에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철학책은 그 어떤 책이든지 간에 단어 하나를 갖고 한 학기를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얼마든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동양서양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지우고 또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해가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에덴 동산은 일단 그 성경에도 나오는 거고 해가지고 꼭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되어 있는 부제가,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무엇이 언제인가 요 그대로 해놨는 그대로 내가 적어봅니다. 책에 무에서
생겨났으리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제 그 부모님한테, 특히 부모님 엄마한테,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질문을 많이 던졌을 텐데, 나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본인들이 직접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네가 어릴 때 이런 거 묻고 막 했다 그러면서,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조카나 어린 애들이 자기 엄마나 혹은 어른들한테 묻는 걸 보고 듣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본인들이 직접 기억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좀 커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이걸 생각을 하면 이제 어린애들이 묻는 거 있잖아요. 엄마, 난 누가 낳았어?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구야? 뭐 엄마. 그럼 엄마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 할머니는 누가 낳았지? 할머니의 어머니가 낳았지?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물음을 끝까지 해 나갈 때 어디까지 나아갔던가?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혹은 어른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던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난다면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한다면, 누군가 조카나 어린애들이 물어서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기서 단 전제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그런 물음, 그죠? 나는 누가 낳았지? 엄마는 누가 낳았지?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물음에서 적어도 그렇게 묻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때 신이 만들었다. 이거 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신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 단어를 듣는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신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하는 바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막 물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막 물어 들어갔을 때 설령 어른들이, 부모님이, 엄마가 나중에 신이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 못할 거는. 엄마의 엄마가 나왔다, 할머니의 엄마가 나왔다, 그런 거는 당장 눈앞에, 그죠? 그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눈앞에 엄마가 있으니까, 또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지만은,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혹은 말로 신을 이야기해봐야 전혀 상상조차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전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냐?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상은 지금 지워버리고 전제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나는 누가 낳았어? 나를 누가 낳았어? 라고 했는 것처럼 나도 그렇고 어린아이들한테서 지금 상상도 하기 힘든,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 이렇게 다 제외해버리고, 전제를 제외해버리고 보면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감각할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또 다른 생물체도 그렇고 다른 무생물도 그렇고, 즉 살아있지 못한 무생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는 사물이라고 칭합니다. 독일어로 딩, 이게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물들은 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무엇이 도대체 분명히 생겨났으니까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감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나를 누가 낳아서 물을 때 이와 같이 지금 소설에 있는 것처럼, 소피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물었는 거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럼 뭐냐, 이게 나를 누가 낳아서 하는 말은 분명히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묻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자면 그런 이야기죠. 분명히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 그 시작이 무엇일까? 모든 사물은 생겨나 있으니까 모든 사물이 되는데, 생겨난 모든 사물은 분명히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이제 당겨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시작을 서양에서는 유라고 했습니다. 있음이죠. 동양에서는 무라고 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입니다. 미리 당겨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사물은 분명히 시작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시작이 뭔지는 모르겠다. 신은 존재하지 마라고 내가 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지 몰라도 뭔가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중요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가 있었다. 거기서 뭔지 모르지만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가 있었다 하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뭔지 모르겠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에서.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작이 무에서 했다고 하는데, 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게 뭔지 정의할 수가 없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죠? 무란 무엇인가? 이제는. 자, 이 무입니다. 무가 뭐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이 강의를, 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 각자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란 무엇인가? 내가 물었으니까 지금 강의실에 대면 강의하면서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손 들고 대답은 안 해도 내가 만일 가서 학생들한테 무가 뭐지? 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대답 가운데에서 어떤 학생은 무란 없습니다. 없음입니다. 어떤 학생은 무란 무죠. 혹은 유의 반대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게 된다면, 할 거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행위가, 즉 대답을 했는 게 뭔고 하면은요, 대답을 했는 그거는 정의 내리는 게 되는 겁니다. 물을 정의 내리는 게 되는 겁니다. 데피니션 하는 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정의 내린다. 데피니션의 뜻은 또 뭡니까? 이것은, 데피니션의 뜻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한계 지우는 겁니다. 데피니션. 정의 내린다고 하는 것은. 즉, 무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무에 해당되는 것과 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한계 지우는 겁니다. 이게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한계 지운다는 이야기는 뭔가 있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서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사고는,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사고,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양은 무라고 서긴 섰는데 묻잖아요. 무란 무엇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입 꾹 다물고 대답을 내리지 않는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니, 대답할 수 없으니까. 바로 동양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는 것도 잘못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철학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장난처럼 보입니까? 만일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의식주가 해결돼야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먹기만 한다고, 배부르게 먹기만 한다고, 따뜻하게 입기만 한다고 그게 사는 거냐? 그게 사는 거라고, 그게 전적으로 100% 그럼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본문에 들어가서, 이 책 본문에 들어가서 메뉴에 나오는 거, 그 무엇이 언제인가 무에서 생겨났으리라, 무에서 생겨났으리라 부제를 달고 읽어나가는 첫 줄에 소피 아문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요룬과 동네 어귀 한 길가를 걸으면서 로봇에 대해 이야기했다. 뭐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피 아문제, 소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소피는 지혜의 뜻이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딱 보면은요, 이제 이 책으로 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이 지금 책 내용 중에 소피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보내는 사람도 없고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고 우표도 붙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건 도대체 누가 보냈지? 어디서 보낸 거지? 끝없는 의문을, 즉 철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진리라고 의심하지 않던 것들도 다시 한번 도대체 그게 왜 진리지 하면서 의문을 던져보는 거. 어찌하여, 왜, 어떻게 하면서 의문을 던져보는 것에서 철학적 사고는 출발할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피는 대문을 닫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우편함에서 편지를 하나 꺼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고 우표도 없는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소피는 대문을 닫고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 안엔 쪽지가 들어있고 다음과 같은 말이 씌어있다. 너는 누구니? 예, 자, 지우고 자,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이런 물음을 던져보는 거죠. 너는 누구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는 누구니라고 한번 물음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 물음을 던졌을 때 일상적으로 대답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어찌하여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면서 생각하고 적어보고 메모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언제는 너는 누구니라는 것에서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